더 인벤션 랩의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영입니다. 오늘 김진영 대표님과 최근에 부쩍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조직이 이거와 접목이 돼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특히나 이 금융산업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접목된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접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업 조직의 디지털 전환은 쉬운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했었던 업무를 거의 예를 들면 다른 방식과 다른 프로세스로 완전히 디지털을 전략적 도구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정한 과정, 이것이 일종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사람도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 조직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접목해서 매출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디지털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데, 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 디지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제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네. 디지털에 대한 약간의 어떤 오해 또는 디지털을 도입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니 그냥 잊어버려, 하지마, 이렇게 약간 네거티브한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 조직 내부에서 해석을 할 때 디지털의 방점을 찍느냐 또는 조직 전체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용하는 산업이라든지 그 기업의 스타일이라든지 조직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도 좀 들리네요.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업체를 몇십 년 동안 유지했던 전통 산업의 강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업종별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CIO를 중심으로 IT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차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세대 IT라고 하는 이름으로 맞아요. 네. 금융권의 레가시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과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디지털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다르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IT 조직, CIO를 중심으로 IT 조직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 프로젝트를 3년 단위, 5년 단위로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비용을 써왔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조직 전체의 새로운 어떤 디지털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로서 작용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차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조직도 너무 많은 거죠. 이들 조직들이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나마 차세대 IT라고 하는 이름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했던 전통적인 산업 내 플레이어들이 바라보는 디지털 전환의 시각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최대한 좀 잘 적용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은 감이 확 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업종별로 많이 디지털 이 전환의 사례들이 좀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패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화장품과 패션 영역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내셔널 브랜드에서 마이크로 브랜드로 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신사 같은 업체들, 네네. W컨셉, 네네. 에이블리, 이런 업체가 사실은 오프라인에 매장도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만 조 단위의 기업 가치와 몇천억의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 이 인더스트리만 보면 과거에는 빅 브랜드를 선점한 패션 의류 업체가 상품 기획을 잘해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그 접점을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무신사라던가 에이블리, W 컨셉 이런 업체들이 뜨면서 디자이너 브랜드 또는 도매 브랜드들을 이제 어그리게이터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자기의 취향, 성향에 맞는 이 패션 의류들을 추천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브랜드를 소유하지 않고 애그리게이터에서 실제 도매 브랜드 또는 마이크로 브랜드, 인플루언서 브랜드와 고객을 실제로 잇는 중개 플랫폼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현상이 강화되니까 패션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옴니 채널 또는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면서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려다 오기 시작했고, 네네. 특히 개인들의 어떤 패션 취향과 성향을 분석해주는 AI 기술들을 가지고 온라인 채널에서 고객의 성향을 관련된 데이터를 더 분석하는 역량을 높여서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자들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네. 시장의 이제 밸류체인에 약간의 이제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패션 의류 쪽이 엄밀히 말하면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근데 확실히 이런 디지털 그런 사회에 맞춰서 그 기존의 밸류 체인을 약간 좀 바뀌어서 훨씬 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 단계를 줄여서 또 약간 좀 비용 절감 그런 효과도 누리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통적인 사업자가 주도하기를 바라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본인의 조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 스스로 디지털 채널과 옴니 채널들을 가지고 네. 고객 데이터를 자산화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정교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 조직과 그것들을 우리 조직으로 인입해서 우리만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이 전통적인 조직 간에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그런 거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비효율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잘 팔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사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거대 기업들도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탐색 조직이거든요. 이 탐색 조직의 핵심은 고객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어떤 물줄기를 만들어서 그 물줄기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탐색 조직의 역할인데, 애시당초 스타트업은 거기에 익숙한 조직이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조직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계획을 짜기도 너무 쉽지 않고, 근데 위에서는 자꾸 이제 압박이 강해지는 거죠. 그것을 추진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기존의 우리 것을 잘 유지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니,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적인 여정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가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집행하고 기획하고 발상의 전환도 해야 되고, 특정한 조직은 또 탐색 조직화해서 뭔가 정권을 특정 기간 동안 할당을 해서 뭔가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설계되지 않고 디지털 전환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것이죠.